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번 깊이 파고들 주제, 정말로 부동산 임대차 문제입니다. 땅야와 같이 하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부동산 임대차 문제는 늘 뜨거운 주제죠. 네. 당신이 임대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전세금을 한 5% 정도는 올려야겠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세입자는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2%만 올려주겠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협상이 잘 안 되는군요. 네, 바로 이런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으로서 그 5% 인상을 무조건 관철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세입자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그럼 그냥 계약 끝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건이 있잖아요. 그 관련 법률, 해석 등을 여러 사례로 정말로 샅샅이 잘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그냥 법조항이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권리가 실제 상황에서 특히 이 임대료 증액 문제랑 딱 부딪혔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도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자료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의 법적 성격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계속해서 형성권이라는 조금은 낯선 단어가 등장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적으로 형성권에 해당하거든요. 형성권? 보통의 권리는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네,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줘야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형성권은 다릅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만 법률 관계가 그냥 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죠. 일방적이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저 계약 갱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통보를 하면요? 네. 임대인이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계약갱신 성립 요건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는 하나의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임차인이 가진 자동 연장 버튼 같은 거라고요. 자동 연장 버튼이요? 네, 임차인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이 버튼을 꽉 누르는 순간 계약이라는 기계는 2년이 더 들어가도록 이미 설정이 끝나버린 겁니다. 오, 세상에. 임대인이 이 기계를 멈추게 하려면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연장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네요. 전혀 다르죠. 말 그대로 나 연장합니다 라고 통보하면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난다는 거군요. 와, 이거 시작부터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권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물론 임대인을 위한 보호장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건 당연하겠네요. 네, 혹은 집에 심각한 파손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장 흔한 경우죠. 임대인이 당신이나 당신의 직계 가족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 네, 그런 명확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이 자동 연장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외 조항들이 있군요. 특히
실거주는 주변에서 분쟁이 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복잡한 쟁점이 있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단 임차인이 요구하는 순간 계약은 연장된 걸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대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 자체는 연장된다, 이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로 돈 문제죠. 그렇죠. 결국은 돈 문제죠. 다들 갱신할 때는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 말을 거의 기획 없이 바퀴도 들었거든요. 네, 거의 공식처럼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5% 인상에 동의 안 하면 갱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주장인가요? 그 부분은 현실에서 가장 큰 오해를 낳는 지점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최고 한도, 즉 탑입니다. 아, 탑이다. 네, 임대인이 5%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고 한도일 뿐 의무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나온 비율을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도로에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거 있죠? 아, 속도 제한이요? 네,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해서 모든 차가 반드시 100km를 달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저 그 속도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5%의 룰도 똑같습니다. 5%라는 상한선 안에서 실제 인상률을 주변의 시세나 서로의 경제적 사정 같은 걸 고려해서 양측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비율을 들으니까 개념이 그냥 확 잡히네요. 그렇죠? 결국 5%는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도달해야 하는 도착점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당신의 사례처럼 임대인은 5%, 임차인은 2%를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 주장도 자동으로 간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만 하는 거네요. 네, 법은 그 협의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이죠. 임대인은 5%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임차인은 2% 이상은 절대 못 준다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죠. 이럴 때 임대인이 최후 통첩으로 좋습니다. 그럼 5% 이상의 동의 안 할 거면 그냥 계약 끝내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법에서는 한결같이 임대료 증액에 대한 협의 결렬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갱신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형성권의 강력한 힘이랑 다시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의 순서를 잘 보셔야 해요. 순서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시점에서 계약 연장이라는 법적 효과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발생했다? 네, 그 후에 그래서 임대료를 얼마로 할 건지라는 협상이 시작된 거죠. 즉, 법은 계약 연장과 임대료의 협상을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군요. 두 개가 별개의 문제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본다면 마치 공연장 입장권과 내부 매점에서 파는 팝콘 가격의 관계 같네요. 네, 그거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가요? 네, 딱 맞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이라는 입장권을 사용해서 공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일단 들어왔죠. 그런데 내부 매점에 파는 팝콘 가격이, 즉 임대료 인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미 합법적으로 입장한 관객을 당장 나가라고 하고 밖으로 내쫓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주할 권리는 그 임대료 협상과는 무관하게 이미 확보된 상태인 거죠. 와, 입장권과 파코, 가격 비율을 들으니까 더 이상 헷갈릴 수가 없네요. 네. 임대료 협상이 안 됐다고 해서 이미 확보된 거주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건 정말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아니 내 돈을 올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더 살게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수록 임차인에게 정말 강력한 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권리를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있겠죠? 물론이죠. 이 권리의 책임과 한계가 따르죠.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의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그 기간? 네, 딱 정해진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보다 더 이르거나 단 하루라도 늦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두 번째 제약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횟수입니다. 이 권리는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하여 딱 단 한 번 1회에 하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이요? 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이 권리를 사용해서 2년을 더 연장했어요. 그럼 총 4년을 살았죠? 네. 연장된 4년 차 계약이 끝날 때는 이 권리를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유효기간이 정해진 일회용 쿠폰.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정하네요. 정해진 기간 안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쿠폰, 시기를 놓치거나 이미 써버렸다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소중한 쿠폰을 언제 사용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이 쿠폰을 이미 사용했는지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가지요? 네, 첫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력한 형성권이다. 요구하는 순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 네, 둘째로는요, 임대료 5% 인상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최고의 한도일 뿐이다. 의무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한선뿐이다. 셋째로는 이 임대료 인상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갱신권을 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다. 계약 연장과 임대료 협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장권과 팝콘 가격. 네, 그리고 넷째로는요. 하지만 이 강력한 권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일회용 쿠폰인 거죠. 역시 명쾌한 정리네요. 따라서 당신의 처음 질문, 세입자가 5%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아니오네요. 그렇습니다. 5% 인상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결국 법의 양측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5%라는 한도 내에서 원만한 협의를 하라는 것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법은 결국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정말 만약에 양측이 끝까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아서 임대료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기존 임대료는 그대로 2년을 더 사는 건가요? 그런 임대인 입장에서 너무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기존 임대료 그대로 2년 더 사는 건가요? 그건 임대인 입장에선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바로 그 지점이 법의 양측에서 제발 합의적으로 협상 좀 하세요 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아, 만약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일단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즉 기존 임대료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봅니다. 일단은요? 네, 일단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이요? 네, 혹은 그보다 좀 더 간편한 절차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 결국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주변 시세, 공과금의 변동, 경제 상황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엄청난 감정 소모를 유발합니다. 임대인은 원하는 만큼 못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은 생각보다 더 올려줘야 할 수도 있죠. 아, 누구도 승자가 아닐 수 있겠네요. 네, 결국은 양쪽 모두가 패자가 될 수도 있는 피곤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가 왜 서로 간에 합리적인 타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마지막 화두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 차임증액 청구권의 5% 이내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땅이야 고생했어.